그 동아방송예술대 전공하고 그다음에 예술연당에서 음향 감독을 하고 있는 김기열 감독, 현역 감독입니다. 현역.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준비됐으면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 음향학교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진 않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과 아버지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인도하셨던 그 좋은 소리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고 또 좋은 소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부담스럽지 않네요. 네, 저는 오늘 그 찬양팀을 위한 예배 음향 세미나, 또 혹시 여기 예배 봉사자분들이시니까 봉사자분들을 위한 예배 음향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좋은 소리가 뭐인 것 같다 혹시 얘기할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좋은 소리. 네. 네, 다들 이제 눈치 보고 계시는데 제일 앞에 계신 성도님, 남자 성도님 혹시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네네. 네.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소리. 네, 그 옆에 계신 자매님은 혹시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편한 소리가.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저쪽에 네, 그 두 번째 계시는 안경 쓰신 네, 남자분 그러면 나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네, 네. 아, 귀가 찢어지는 약간 그런 소리. 그것도 뒤에 계신 네, 여자 성도님, 네, 안경 쓰신 하시나요? 네, 어떤 소리가 나쁜 소리일까요? 치우친 소리가. 네네. 네,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나 이제 뭐 저희 현업에서도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야? 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주관적으로 많이 답변을 하세요. 근데 저희 엔지니어들의 이제 숙명은 뭐냐면 그 많은 주관적인 것 사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내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좋은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사실은 성경에서 먼저 찾았어요. 여기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조금 짧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보면은 흑암이 있고 이제 공허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는데 질서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일 거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은 처음에 그 질서가 없는 것을 빛이 있으라 하면 목적이 있는 소리가 있었고 목적이 있는 소리가 있으니까 질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이제 혼돈되어 있는 것들이 질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고 특히나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가 처음 여기서 발견한 좋은 소리는 세 가지인데 첫째, 일단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소리를 만드는지. 두 번째는 과연 이 소리가 질서가 있냐. 이게 제가 만들어가는 이런 소리들이 뭔가 정확한 그 이제 기승전결을 따라가고 또 이렇게 각 악기별 요소마다 질서가 있게 배치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는 악기 음원과 음원 사이 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사실상 아까 강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만나게 되는 그 클라이언트, 여기 이제 교회 성도분들은 저희 찬양팀 성도분들이나 뭐 교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보다 그런 관계적인 것들이 이제 저희 음향학 용어로는 심리 음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리에 대한 이 질서, 그다음 목적, 관계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듣고 좀 힐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같은 소리를 이런 도서관에서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음이겠죠. 이분들은 이런 그 갈매기 소리를 들어보러 가신 게 아니에요. 네, 정적으로 물론 옛날에는 뭐 좀 자연 친화적 독서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개는 이런 소리는 소음이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목적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소음도 결국에는 좋은 소리와 좋은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소리의 기준은 목적이 뭐냐? 어떤 내가 목적을 갖고 내는 소리. 그래서 제가 만약 이런 독서실에 정말 뭐 친구랑 이어폰을 까지고 아까 그런 바다 소리를 풍경 감상하러 간다 그러면은 합당한 소리, 좋은 소리인데 만약 이런 뭐 집중해야 되는 환경에서 계속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BGM이 제 목소리 레벨 넘어선다 이런 건 사실 소음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정확히 최고의 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적의 소리는 있습니다. 공간에 맞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자리 착석하셨을 때 이 공간에 맞춰서 제가 EQ잉을 했습니다. 이 EQ잉을 다른 공연장에 가져가면은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간의 목적에 맞게 제가 조정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소리의 기준은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소리는 물리적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매제를 통해 귀로 전달되는 것 이거는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가 이렇게 레이저처럼 이렇게 직진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잠깐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꺼놓고 얘기하면 네, 그래서 소리는 사실은 앞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스피커도 앞을 바라보고 있어 앞으로 간다 하지만 옆쪽에도 소리가 네, 퍼지게 되죠. 그래서 약 이렇게 그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구면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물결이 돌을 탁 떨치면은 옆으로 퍼지는 이런 형태로 펴지고 실제로 이 바이올리니스트도 주파수들이 이렇게 복합음으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기하학적 패턴을 띠고 퍼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 소리를 잘 채집을 하고 잘 다듬어서 좋은 목적에 맞게 소리를 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전달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소리는 그 압력입니다. 여러분 그 손바닥에 대고 한 바람 한번 불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불어보세요. 네, 압력이 느껴지시죠? 이 마이크도 똑같은 압력을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마이크라는 것 자체가 이 진동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스피커 소리를 내면은 이 소리가 압력이 응축되게 되고 다시 퍼지고 응축되고 이런 전달을 통해서 저희 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소리 전달이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주에선 소리가 들릴까요? 우주에서 소리가 들릴까요? 네,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보시면 소리가 나죠. 네, 근데 사실은 허구입니다. 하지만 전자적인 소리는 가능해요. 전송이 가능한데 우리의 귀로는 공기라는 매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귀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허구의 소리를 그렇게 재현해낸 거죠. 소리에는 실제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음이고 얘가 고음인데요. 네. 실제로 감각 기관이 이 우리 귀로 들어오면은 고막이 먼저 소리 압력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망치고를 통해서 이제 청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세포들이 이제 뇌에 있는 뉴런의 작용으로 해서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넓은 소리는 그 저음이라고 인식을 하고 빠른 소리는 고음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소리는 실제로 아까 제가 구면파 형태로 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어떻게 실제로 구면파처럼 퍼지는지. 네, 일단 저음부터 고음까지 쭉 올라갈 겁니다. 이게 어떤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거냐면 스피커 위에 약간 색깔이 있는 모래들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들의 입자가 스피커가 진동할 때 어떤 패턴으로 펴지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스피커로도 하실 수 있어요. 쌀을 올려놓고 하시 크게 트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인파 단일 주파수를 재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337Hz고요. 네, 여기 806Hz. 네, 그다음에 498Hz. 이게 점점 이제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 골들이 초밀초밀해질 거예요. kHz에 해당되는 주파수입니다. 네, 이 소리의 지금 주파수들이 고음으로 갈수록 이제 이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약간 소리 들으실 때 고개를 좌우로만 살짝 돌리셔도 고음 쪽의 음색은 좀 바뀌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한번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어떤 지점에서는 소리가 좀 잘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시죠. 이게 소리가 고음으로 갈수록 거의 파장이 이 거리가 이 소리가 직진되는 이 거리가 거의 1cm 이내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정도 고음 이상은 소리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리를 방향을 우린 기준할 때 내는 주파수 속도 1kHz 아니면 500Hz 이 정도의 좀 낮은 주파수대로 선택을 하는데 되게 사람이 귀가 간사해요. 그래서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 하고 생각보다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가 인지하는 소리가 정확한 소리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엔지니어들도 가끔 내가 인지하는 소리가 맞는 소리다 인지하는데 내가 이만큼만 옮겨도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리의 3요소는 음정, 음압, 음색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혹시 이거 그 대표님께 저번 주에 설명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설명 안 해주셨나요? 네. 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소리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음정, 음압, 음색이 있는데 음정은 말 그대로 높은 낮은 음이에요. 제가 아라고 할 때는 소리의 이 파장이 거리가 되게 넓은 사형 형태로 보이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조밀조밀하게 좁은 파장의 거리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음압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 큰 소리. 제가 해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커지는 거는 여기 이제 음향 장비를 통해서 제가 소리 눌러놨는데 이런 사실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소리의 또 중요한 요소의 하나에 해당되는 음압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음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주파수를 라고 연주를 해도 바이올린이랑 플룻이랑 클라리넷 이런 걸 다 다른 소리로 인지하는 거는 각 악기마다 고유의 음색과 배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음정, 음압, 음색 이 세 가지가 소리의 세 가지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같은 악기라도 변화가 있으면 다른 소리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씩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음압에 제가 단위 소리 크기가 있다고 했었죠. 이 음압의 단위는 음향에선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데시라는 거는 10분의 1이라는 얘기고 벨이라는 요즘 전화 벨 할 때 그 벨 과학자의 이름인데 단위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저희 보시면은
0 아래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0 데시벨부터는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래서 dB SPL이라는 이 파라미터 지금 값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약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 될 거예요. 네. 이 정도로는 깜짝 놀란 이 정도 소리가 거의 95데시벨, 98 이 정도의 데시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이 음압에 대한 게 사실은 라이브 엔지니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해도 이게 제가 엔지니어는 일단 첫 번째 싸움은 들리냐 안 들리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음압, 이 데시벨 소리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압은 사실 기준이 다 있긴 있는데요. 보통 이 스피치 할 때는 한 60에서 70 데시벨을 좋은 인지도가 좋은 데시벨을 보고, 보통 음악을 재생하실 때는 80에서 95 데시벨 사이 이 정도 값을 유지합니다. 콘서트에 가시면은 거의 100 데시벨이 넘은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1시간 이상 들으면 귀에 무리가 오는 음압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음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음악 엔지니어 필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음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리의 높고 낮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주파수를 말하는 단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헤르츠라는 말은 1초에 2번 진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에 만약에 1000번 진동했다. 그러면은 몇 헤르츠일까요? 네, 1000헤르츠. 이걸 1kHz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음일수록 이 주파수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길어요. 네. 고음일수록 아까 여러분 고개만 들리는 소리 바뀌듯이 되게 조밀조밀하게 소리가 바뀌는 그 짧은 거리에 따라 재생되는 이 파장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그러고,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음색이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소리 3요소의 음색이 있는데, 이게 악기마다 소리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올린과 플루트에 해당되는 이 지금 음색 배열이거든요. 처음에 가장 첫 번째가 소리 기음입니다. 땅 쳤을 때 G 똑같은 네 번째 옥타브에 솔을 친 거예요. 근데 저 왼쪽에 바이올린을 보시면은 주파수가 되게 그 짝수배로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반면에 플루트 목관 악기들, 특히나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악기 배음이 홀수배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리넷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되게 소리가 멍하게 들릴 거예요. 그 이유가 악기가 홀수배밖에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먹먹하고 무디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보통 짝수 배음들을 되게 밝은 배음이라 얘기하고요, 홀수 배음들 되게 어두운 배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드럼을 일렉 기타가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밴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드럼 연주 열심히 하다가 일렉 기타 연주자가 이제 오버드라이브라고 소리를 이렇게 강하게 이제 눌러버리면은, 네, 지금 같이 그 주파수가 찌그러지게 됩니다. 일렉 기타는 일부러 소리를 찌그러뜨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처음에 이런 파란색 소리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크게 키우면 초록색 소리처럼 찌그러집니다. 근데 그 찌그러지는 소리를 아래처럼 확대를 해보면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들이 배음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럼 같은 이렇게 생소리보다는 강하게 쳤을 때 찌그러지는 소리 안에 많은 배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렉 기타가 드럼 소리를 사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잡아먹은 걸수록 위험한 거는 이제 이 악기만 돋보일 수 있고 제가 원하지 않는 악기의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음색을 처음에 EQ잉을 막 많이 만지려고 하시는데, EQ잉보다는 사실은 아까 제일 중요한 음압을 먼저 만지셔야 돼요. 소리 크기가 음색보다는, 음색이 아무리 두꺼워도 소리를 줄여버리면 안 들리거든요. 네, 근데 같은 음량일 때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소리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가끔 어떤 뭐 곡들을 진행하실 때 어떤 곡은 일렉 기타가 잘 안 들렸는데 어떤 곡은 일렉 기타가 너무 잘 들리네.
그게 이제 악기가 연주자들이 다 음색을 바꾸는 것들이 있고 또 보컬들도 크게 불렀을 때 음색이 바뀌는 보컬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소리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소리의 그 물리적인 것 말고도 이제 인지 음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리 음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파티 연회장이죠. 여러분 쉬는 시간에 막 옆에 계신 분하고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음악이 들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옆에 있는 분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라고 하지만 사람이 기계가 할 수 없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소리나 내가 원하는 시점을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웅얼웅얼하는 소리에서도 내가 이 사람의 앞에 말 모양과 그 모양과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외국 애들이 만들어서 칵테일 파티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했으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찻집 효과, 뭐 이렇게 카페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칵테일 파티 효과가 어떻게 들리는지 체크해 볼게요. All right,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four things. These are the four 화면이 좀 critical 바뀌어서 things to learn. 다시 한번 죄송하겠습니다. 제가 그 메인 슬라이드 화면이 바뀐 것 같은데 미러링으로 제가 해도 될까요? 혹시 이게 잠깐만 이거를 뺐다가 꼽아 보겠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 잡혔을까요? 똑같이 나오네요. All right,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four things. These are the four critical things to learn. The first is how we make mystery. For me, it's 지금 이 두 mystery.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영어지만 한 사람에게 이 모양을 집중해서 That's going to 살펴보세요. change. I'll warn you. So what I did was I did a lot of check serial that way. I checked serial magic, what are the big and that made it really great because that way I could eat perceptions, memory tricks, and then I'll do them for my friends. If you know what I mean. Okay. 네, 혹시 어떻게 들리세요? 영어라서 조금 뭔 말인지 어렵긴 하시지만 대충 이 사람이 말하는 단어 같은 거는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사람이 사실은 듣는 것 말고도 보이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인지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효과를 보시면 그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실 텐데 맥거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소리를 계속 여러분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입 모양을 바꿀 건데 입 모양이 바뀌는 것 따라 다르게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바바 바바 네, 이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소리로 재생할 겁니다.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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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바바라고도 좀 전에 따따라고 들리세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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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소리인데 이 사람의 입 모양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처럼 들리실 거예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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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들리세요? 약간 진짜 바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 인지를 통해서 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듣게 되는 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고막을 통해서 듣긴 하지만 이 고막도 고막을 통해서 직접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저희 이게 몸에서 몸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또 고막으로 타고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인지적인 소리를 또 인지하는 뇌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되게 복잡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기초 음향 이론이 생각보다 저희 프로 오디오의 나중에 현장의 작업에서도 굉장히 기초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듣는 소리가 꼭 나한테만 좋게 들리는 소리 아니면 나한테만 맞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예,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 효과를 저는 보컬 찬양팀 교육할 때 꼭 보여드려요. 제발 입 좀 크게 불러라. 네. 이렇게 옹알옹알 마이크에 다 가려져서 부르면은 전달력이 실제로 떨어져요. 네.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보통 저희는 싱어팀 교육할 때 마이크를 좀 내려주시고 그냥 크게 벌려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솔직히 후에 평들 들어보면 훨씬 더 찬양이 좋았다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지음향학 중에 또 사람이 주파수를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같게 재생을 해줘도 사람이 청각적인 그 아까 청세포가 있었잖아요. 그게 저음에서 고음까지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 건데 가끔 그 도마처럼 내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한번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에서 20kHz 이게 청감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재생할 때 여기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실제로 같은 레벨인데 왜 소리가 다르지?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륨은 따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 볼륨이고요. 네, 뭔가 들리시죠? 우웅거리는. 네, 솔직히 여기 그 16 이 정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6 여기 이상 들리시는 분 혹시 계셨어요? 계세요? 네, 이게 사실은 한 요즘에는 좀 청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20대 분도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 저 주파수가 잘 안 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은 노화되기 때문에 청력이 점점 고음부터 이렇게 안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 저희 그 회사에 이종열 조율사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90이 지금 넘었는데 아직도 소리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관리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주파수가 제가 볼륨을 건드리지 않고 레벨도 똑같이 흘러가는데 중요한 건 다르게 들리시죠. 이게 사람이 그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건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1kHz 이걸 가장 중심 주파수로 보고요. 여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거는 이 1kHz만큼 이 곡선을 따라서 같은 소리를 들으려면은 얘는 소리를 더 줄여야지 이 소리랑 같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다가 좀 고음에 오니까 되게 민감하게 들리다가 나중에 안 들리시는 게 사람이 이 kHz에서 이 kHz 이 사이를 가장 민감하게 듣습니다. 여기가 해당되는 주파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주파수예요. 제가 이 콘솔에서 이 주파수 대역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크게 들리시나요? 울리면은 이런 느낌의 소리죠. 이 부분. 되게 좀 먹먹해지지 않나요, 소리가? 네, 사람이 이 부분을 가장 그 자음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의 명료도를 결정짓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저음은 훨씬 더 크게 들어야지 들리시게 되죠. 보면 곡선이
저 1kHz 노란 부분보다 한참 위에 있는. 그래서 사실은 소리를 제가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음압을 키워 보면은 EQ를 조정하지 않아도 저음이 커진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크게 들어야 저음이 더 잘 들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엔지니어가 그래서 EQ 저 그래프를 보면서 가끔 이게 요즘에 디스코드 파라미터들만 나오는데 보이는 대로 이렇게 믹싱하려고 하면은 가끔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은 민감하게 들린 주파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기 2kHz에서 6kHz 저 사이는 애기들이 빽하고 울면 저 주파수대에서 울거든요. 카페나 이런 데도 빽하고 울면은 바로 들리는 게 저 주파수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는 주파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음향을 또 밸런스를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인지적인 것, 뭐 소리의 3요소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그 특정되는 성질들이 있어요. 좀 전에 이제 건축 음향 수업 들으셔서 이건 잘 말씀해 주셨을 텐데 소리는 크게 이제 5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소리가 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은 손을 갖다 대면은 소리가 바뀌죠.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이 손바닥에 맞고 또 이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서 반사되는 소리가 마이크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보다 손바닥을 맞고 나가니까 여러분의 새는 소리가 없죠.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음색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는 소리 성질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여기 벽체나 이런 건축 음악에 쓰던 중요한 이제 흡음 소리가 얼마나 차폐되는지 여기도 지금 이 스펀지가 있어요. 이 스펀지를 제가 빼면은 조금 더 고음의 흡음이 안 되겠죠. 그럼 더 고음이 선명해지고 반면에 이걸 끼면은 더 이렇게 슥슥 이런 슥슥 이런 소리들이 더 감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확산이 있습니다. 확산은 뭐냐면 소리가 이 면체에 맞고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울룩불룩한 그리고 저희 이제 예술연단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가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벽체들이 좀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소리를 객석으로 골고루게 흩어주기 위해서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확산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리가 자기 파장보다 이제 넓은 애들은 이렇게 소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고음 같은 경우는 워낙 파장이 좁기 때문에 자기의 파장보다 이렇게 넓은 애들은 무조건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회절이라는 거는 소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음에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끔 예배당 이렇게 늦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여기는 다 방송실 봉사자분들이라 예배 늦을 것 같진 않으신데 좀 늦게 오신 분이라 멀리서 들으시면은 소리가 저음이만 잘 들려요. 왜 그러냐면 고음에 비해서 저음은 회절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돌아다녀요. 자기의 파장보다 이제 작은 애들을 다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그 저음을 사실은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음은 방향성이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마이크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리엠 굴절에 관한 사람 말씀드릴게요. 소리는 굴절하는데 그 여러분 옛날에 그 속담 중에 낱말은 뭐가 든지 아세요? 낱말은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침에는 햇빛이 비추면서 그 대기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달궈져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상부는 조금 더 그나마 시원한 편이죠. 그래서 소리는 따뜻한 데도 찬 데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요, 공기.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근데 저녁이 되면은 반대로 지면이 식기 시작하면서 위에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굴절을 아래로 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조금 더 소리 전달이 잘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어떤 때 가장 좀 크리티컬하게 느껴지냐면 그 겨울쯤 되면 난방을 세게 틉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 세게 틀죠. 그때마다 소리가 확 바뀌어요, 생각보다. 특히나 이제 겨울에 난방을 이렇게 가동을 많이 해놓으시는데 이게 이제 예배 때는 난방을 뚝 이제 끄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식기 시작하면서 이게 소리가 자꾸 막 하울링이 날 때도 있고
소리가 좀 전달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특히나 이제 예배당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공기가 위에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들이 위쪽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자꾸 이제 소리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천장에 에어컨이 나오면은 반대로 소리가 또 위로 올라가면서 안 나던 하울링이 나기도 하고, 이게 좀 냉방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예배 초반까지 천천히 난방을 조금 시켜가는 이런 방향을, 소리의 변화가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리 굴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성경에도 예수님이 재밌게 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침에 바닷가 위에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저도 이거 왜 그러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중학생들은 초등학생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낮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다에서 육지로 붑니다. 저녁에는 또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람을 맞서면서 하면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태풍을 앞서거나 하는 것도 힘든데 말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배에다가 올려놓고 해요. 물론 배에다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소리를 굴절하는, 소리가 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런 걸 써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 찍으셨나요? 네. 네, 소리 위상을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소리 그 위상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는 말이 좀 처음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위상이 뭐냐. 근데 여기는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화형의 그래프를 더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보강이 되죠.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1은 플러스 2입니다. 근데 플러스 1 더하기, 여기 보면은 조금 소리를 늦췄어요. 약간 늦추면은 소리가 뭔가 좀 바뀌죠. 근데 레벨이 좀 줄어들고,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똑같은 소리를 거울처럼 반대로 뒤집혀 놨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상쇄되죠. 이렇게 이 두 개의 같은 소리가 상쇄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떤 때 쓰냐면, 여기는 이렇게 코골이 방지, 여러분 잘 때 옆에 계신 분들 코 골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코 고는 사람 코에다가 이걸 씌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골이 주파수를 얘가 인지해서 반대 소리를 스피커로 내주는 겁니다. 그럼 코 고는 게 조금 작아지겠죠? 없앨 순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치워버리는 게 제일 정확한 해결인데, 치워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효과를 쓰는 건데, 뭐 사실은 이런 요즘에 코골이 기술보다 더 여러분에게 익숙한 거는, 여러분은 에어팟이나 요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아시죠? 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나는 소리에 반대 소리를 재생해서 소리가 조금 더 이제 주변의 소음들이 없어지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고음은 캔슬이 잘 안 돼요. 저음만 캔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음은 주기적인 파형이 길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마이크가 인지를 하기가 조금 더 쉬운데, 고음은 단발성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음까지 상쇄를 하려면은 되게 프로세싱 많이 해야 되는데, 가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들어보시면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데 되게 귀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애매하게 얘가 계속 캔슬 해주면서, 노이즈 캔슬링도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소리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의 피로도가 굉장히 쌓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노이즈 캔슬링을 쓰고 있는 게 썩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더 큰 소리를 귀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피로해지죠. 그냥 그럴 때 그냥 귀마개를 끼시는 게, 여러분 아까 그 16kHz 안 들리신다 하셨던 분들은 조금,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위상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음향 기기, 뭐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도 사용하지만, 되게 음향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실제로 음원 트랙을 들으면 한번, 그래서 음향 장비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되게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그 음향 장비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소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베이스로 만든 장비들이기 때문에 앞에 많은 시간 지금 소리에 대해서 할애를 해드렸는데,
음향 장비를 실제로 이 사람의 몸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히 보시면 이제 마이크, DI 박스 통해서 소리가 이제 들어가죠. 들어간 소리가 이제 믹싱 콘솔이나 믹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이 되고 프로세싱 중간에 아웃보드 같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앰프, 스피커 이렇게 나가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저기 제일 첫 번째 지금 시작한 이 마이크, 입력되는 이 마이크가 인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어느 부분일 것 같으세요? 마이크. 우리가 소리를 뭐로 들을까요? 네, 마이크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리가 안 들리면 뭐 누가 크게 해주게 해주면 되는데 조금 가까이 가면은 소리가 잘 들리죠. 그 역할이 사실은 우리가 마이크도 똑같이 마이크도 이렇게 멀면은 소리가 멀고 가까우면 소리가 크게 들리듯이 귀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이랑 컨덴서라는 크게 두 가지 마이크가 있는데 되게 사실 요즘에는 형태를 보고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마이크도 다이나믹 마이크도 있고 컨덴서 마이크도 있고 이거 내부적인 이제 설계에 따라서 해당된 건데 보통은 다이나믹 마이크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게 저희 드럼의 킥 마이크 아니면 이렇게 핸드 마이크 옛날에 저런 이제 뭐 노래방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저런 이제 콘서트용 마이크 저기 오른쪽에 있는 킥 앞에 있는 것도 마이크입니다. 근데 사실 스피커예요. 네. 스피커랑 마이크랑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역할이 같습니다. 근데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스피커를 마이크로 활용하는 저음만 수음하는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여기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기 녹음실에 사용하면 녹음용 마이크, 구준의 강대쌍용 마이크. 이런 마이크도 다이나믹 마이크도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런 마이크를 이제 구즈넥이라고 하죠. 저기 거위의 모기를 닮았다 해서 구즈넥이라고 하고요. 옆에 이제 이런 드럼에 붙이는 저런 림형 마이크도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를 왜 두 개를 나눠 놓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다이나믹형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자석이 있고 여기 이제 감겨져 있는 코일에 진동판이 붙어져 있어요. 제가 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진동판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컨덴서, 얘는 이제 컨덴서 마이크 형태를 띠고 있는데 컨덴서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전압을 충전해 놓는 거예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정 극판이 있고 여기에 또 전압이 충전돼 있는 진동판이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흔들리게 되니까 이 여기에 이제 전기적인 이 신호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덴서형 마이크들이 조금 더 예민하고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전원도 인가가 돼야 되는 건데 전원이 없는 방금 전에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힘으로 얘를 진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감이 반응하기 힘들어요. 근데 컨덴서 마이크는 이미 전원이 들어가 있고 되게 진동판의 미세한 떨림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마이크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이런 리본 마이크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 보시기 힘든 마이크일 수 있는데 로이어라는 마이크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마이크인데 여기 일렉 기타에다가 외국 팝 캐스트라나 녹음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본이라는 게 그냥 우리 띠 묶는 리본이 아니고 약간 얇은 철망을 리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로이어라는 마이크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주로 이제 목관악기나 되게 소리는 되게 작은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악기들. 일렉 기타도 소리가 되게 큰 거 있지만 합적인 거는 되게 소리가 작게 재즈 기타도 연주를 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이크의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이거 픽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타 보시면 마이크도 없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타는 이 브릿지 이 핀 아래에 상아가 있으면은 상아 아래 여기 피에조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압점 물질인데 얘는 압력을 주면은 전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압력을 신호를 이제 오디오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픽업이죠. 그리고 이 아래에 이렇게 피해조가 이 상하 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인 형태도 있습니다. 붙여서 얘가 진동을 소리로 만들어주는 거고, 옆에 보면 이제 이거 일렉 기타의 픽업에 대한 구조인데, 일렉 기타가 이렇게 연주를 하면 거기 가운데 점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이제 기타의 중간에도 있고 끝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전자석에 코일을 감아놔서 아까처럼 다이나믹 마이크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 많이 감아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하이 뭐 Z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시면은 하이 Z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런 하이 임피던스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는 저항이 센 애들을 받아들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형태도 있지만 저렇게 픽업의 형태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의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아까처럼 제가 이제 가까이 되면은 소리가 마이크도 커지긴 하는데, 마이크가 솔직히 무대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솔직히 객석에서의 소음은 수음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있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모니터 스피커도 같이 수음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처음에 탄생된 마이크는 무지향 마이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크도 지금 무지향 마이크일 겁니다. 제가 이쪽에서 얘기하든 이 옆에서 얘기하든 이 마이크 방향과 상관없이 소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형태의 마이크들은 보시면은 지향 있는 마이크들의 특징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음향 미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어느 방향의 소리를 조금 줄여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설교하시는 경우, 설교단에 무지향 마이크면 막 안 그래도 정신 우성우성할 때가 있는데 여기 수음 잡소리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 앞에 있는 사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향을 둡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지향 패턴이 5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지향이 있고 단일 지향이 있고 카디오이드라고 합니다. 카디오이드가 이제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같이 하트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고, 슈퍼카디오이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왼쪽 오른쪽에서 수음되는 범위가 조금 더 좁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후면 수음이 생기고요. 뭐든 100% 줄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또 이제 하이퍼카디오이드, 이거는 더 좁게 수음하고 더 후면의 소리를 수음하고, 바이디렉셔널은 이제 양쪽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마이크로 앞뒤 소리를 같이 녹음할 때. 여기 하이퍼카디오이드는 어떨 때 쓰냐면은 여러분 그 가끔 축구 중계 보시면 누가 공을 뻥 차는데 그 뻥 소리가 들려요. 그게 잘 그 방송해 보시면 골대 옆에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펄 북칠북칠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펄은 이제 그 공기 이런 잡소리를 없애주려고 붙여놓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이런 길다란 마이크가 있습니다. 길다란 마이크가 있는데 걔는 이런 구멍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앞에 있는 소리를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이크죠. 그래서 마이크도 이제 이 지향에 따라서 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클래식은 무지향 마이크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클래식은 마이크를 이렇게 앞에다 딱 이렇게 꽂고 대는 식이 아니고 조금 멀어져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무지향 마이크의 좋은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어느 방향에서든 소리가 동일하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마이크가 이 음원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소리들이 균등하게 들어오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카디오이드, 특히 단일 지향 형태를 띠는 마이크라면은 옆에 소리가, 특히나 합창같이 마이크를 세워두면은 옆에 있는 소리는 작게 들어오는데 앞에 있는 소리만 크게 들리고, 그래서 어느 특정 사람만 목소리가 크게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옴니 마이크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는 거의 다 단일 지향 마이크를 써요. 왜냐면은 모니터가 많고 음원의 소리를 최대한 근접해서 크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성하는 공간에서는 단일 지향의 마이크를 많이 씁니다. 얘 같은 마이크는 주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단일 지향이라 보면 있어요. 여기 마이크들 잘 보시면은 여기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목소리가 작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슈퍼카디오이드 형태의 마이크를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더 좁은 범위에 더 가까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지향성이 좁아질수록 더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까이서 수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를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마이크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얘기한다고 이 마이크가 소리를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사람처럼 얘는 인지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소리 받을 거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음원과 이 마이크의 거리가 1이라고 보면은 거리의 3배를 이렇게 띄워두는 거예요. 이게 왜 3대 1이냐면 실제로 이 데시벨을 계산했을 때 3배 정도 거리가 차이 나면 10데시벨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띄워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위상이라는 그 위상이 두 개가 합산됐을 때도 10데시벨 차이가 나면은 거의 영향이 없어요. 10데시벨 이 이제 거리가 좁아지면 3배 거리가 좁아질수록 점점 소리가 이렇게 위에 고음 쪽이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게 홈필터 효과, 이제 빛 머리에 그 콤부 빛인데 이렇게 고음 쪽이 막 이렇게 패이게 되죠. 그래서 음색이 들어보면 가끔 설교하실 때도 마이크를 2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 마이크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 한쪽 여기만 바라보면은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고음이 사라진 것처럼 뭔가 아련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아련해졌지라고 하면 사실 마이크가 돌아가서 소리 엉키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조심히 이쪽 마이크 소리 살짝 내리면서 이쪽 마이크 키우시고 이런 방법을 써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마이크 하나를 쓰시는 거죠. 이렇게 돌리시면 안 들리니까 양쪽을 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마이크를 여러 개 쓸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크는 이제 근접 효과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근접 효과는 이런 이 무지향의 마이크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둬놓으면 이렇게 소리 커지지만은 단일 지향성에 비해서 무지향은 마이크가 근접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접 효과가 뭐냐면 마이크를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저음이 커지는 효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 마이크에 보시면은 여기 그 구멍이 있다 그랬죠. 이 구멍의 역할이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아라고 얘기하면은 이 진동판으로 소리가 들어가고 이 또 진동판 여기 뒤에 구멍으로 소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시간차가 같게 만들어주면은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소리가 상쇄돼서 앞에 있는 소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뒤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아라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소리는 이 앞으로 도달하는 시간보다 당연히 빠르게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앞에 소리가 입력받는 시간에 비례해서 얘를 미로를 통과해서 이 시간이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보시면은 뒤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이랑 이 앞에 있는 시간이 일치해지면서 소리가 상쇄가 됩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앞에 있는 들어가는 이 진동판은 무조건 이 뒤에 있는 것보다 빠르게 들어가는 거고 뒤에서 소리가 재생되면은 뒤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저 미로를 통과하고 회절하는 시간이랑 일치하게 되면서 거울 효과처럼 반대되는 소리가 들어가서 소리가 상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고음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저음은 아까처럼 회절한다고 했잖아요. 소리가 옆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음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향하는 것도 아까처럼 1kHz 이상의 고음만 지향을 하는데 그 아래 이제 뭐 100Hz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까이 되면은 여기 이 방향이랑 상관없이 소리가 2배가 되는 거죠.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상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마이크든 사실은 100Hz 이하의 저음들은 지향을 무지향으로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상쇄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그건 EQ 콘솔단에서 로우 컷이라는 거에서 소리를 잘라버리죠. 아니면은 마이크를 조금 멀리 쓰시든지. 그래서 이런 지향하는 것들은 다 이런 음향 미로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하이퍼 카디오이드 아까 그런 그
중계에서 쓰는 축구용 마이크도 중간에 소리들을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미로를 통과하게 돼가지고 점점 더 날카롭게 소리를 수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이크들일수록 가까이서 얘기해 보면은 거의 저음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그 저음 쪽을 컨트롤하는 게 이게 구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리의 밀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근접 효과라는 거는 단일 지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 효과를 잘 이용하면은 되게 이제 조금 소리가 따뜻하게 어느 작은 소리에서는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멀리 하면은 저음이 상대로 빠지니까 이렇게 소리가 날카롭게 들리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유명한 가수분들은 되게 테크닉을 잘 쓰세요. 근데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크 퍽퍽거리게 되고 칙칙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이제 근접 효과나 지향성을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소리를 이제 수음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콘솔이라는 장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래서 사람이 아까 소리를 인지할 때 인지 음향, 심리 음향이라고 말씀드린 게 사람이 뇌에서 신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리를. 기계도 똑같이 이 믹서에서 신호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들어온 소리를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음색이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믹싱 콘솔인데 이런 음색뿐만이 아니고 소리 밸런스, 아니면 소리의 이제 효과, 뭐 리버브나 이펙트, 아니면 뭐 컴프레서 같은 이제 레벨 계열들의 소리의 뭐 큰 폭을 줄여주는 장비들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요즘 하나의 콘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워 앰프라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심장은 사실 파워 앰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얘가 그 스피커의 전원을 공급해 준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장비를 좀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무거웠습니다. 이게 고출력일수록 엄청 무거워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장비를 한 4개가 들어있는 장비를 들었는데 진짜 허리를 한 이틀 동안 못 썼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150kg 옛날에 박경배 대표님과 같이 서울시청에 한번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이 앰프렉들을 갖고 가다가 허리를 못 쓸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옛날에 할 때 엄청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하나에 한 80kg 무거운 거는 그 정도 나갔는데 요즘에는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앰프가 실제로 되게 무거워 보이지만은 저 왼쪽에 저 앰프 무게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더 고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핸드폰 어댑터 무게가 요즘에 훨씬 가벼운데 더 고출력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역할처럼 앰프들도 이제 되게 컴팩트해지고 하지만 고출력 제품 나오고 요즘 효율성이 좋아졌는데 그 앰프 그럼 어떤 걸 선택을 하냐 무조건 큰 게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스피커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스피커는 지금 보이듯이 사람의 입과 같은 건데 스피커가 용량이 작은데 큰 거를 쓰면은 제가 만약에 목 소리 낼 수 있는 한계가 이건데 아 하고 이제 노래방에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제 목이 가겠죠. 똑같이 앰프도 너무 스피커에 비해서 고용량을 하면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피커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앰프가 분리되어 있는 애들도 있지만 얘는 아마 앰프가 분리되어 있는 녀석인데 그 전원이 아까 들어간 파워 앰프가 내장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뭐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도 여기 스피커 안에 그 전원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효율이 좋고 딱 그 스피커에 맞는 제품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피커의 소리에 가장 맞게 쓸 수 있는 녀석이지만 조금 이제 공연장을 관리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실에서 유지 보수할 때 좋은 사실 시스템은 저는 스피커랑 앰프가 분리되어 있는 걸 선호를 해요. 왜냐면은 스피커가 이제 많이 걸려져 있는 경우에 저희 극장도 파워드 스피커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중간에 하나가 고장났다. 스피커 다 내려야 돼요 일단. 특히나 뭐 전원에 문제가 생겼다. 사다리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일단 다 내려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전원부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앰프가 분리가 돼 있으면은 그냥 그 앰프만 가서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지보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앰프가 분리되어 있는 패시브 타입의 스피커가 좋지만 사실은 그냥 편하게 좀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파워드 스피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그 모니터 스피커는 파워드 스피커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신 것 같고요. 이런 대형급은 제가 이제 유지보수 입장에서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약간 패시브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꼭 뭐 내장형이 좋냐 외장형이 좋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유지보수의 입장이지 소리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스피커랑 앰프 거리가 좀 짧아지면은 선이 짧아지니까 소리가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시는 문제가 이 피드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피드백을 이게 솔직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증폭되고 또 이 제가 이 들어간 소리가 스피커로 증폭되고 이 무한으로 커지는 소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가 사실은 무한정 커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스피커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소리를 이렇게 제가 올리면 하울링이 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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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가 세팅을 좀 잘했네요. 하울링이 잘 안 나네. 네, 일부러 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휘잉 하고 올라오죠. 이 특정한 소리가 삥 하고 올라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일 수도 있고 이 공간이 크게 진동하는 공진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울링을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소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음 쪽에서 하울링이 났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가까운 거리에서 하울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리가 아까 파장이 먼 애들이 저음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저음 쪽에서 하울링이 이렇게 나면은 뭔가 먼 거리에서 소리가 타고 넘어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지금 EQing 올렸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가까운 거리에서 하울링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제가 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건 뭐 프로나 뭐 저기 아마추어를 제외하고도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 고음 쪽에서 하울링을 나는 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모니터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니터부터 조금 거리를 벌리시거나 방향을 돌리시거나 하시고 저음 쪽에 뭔가 하울링이 난다. 그러면은 뭔가 레벨이 과도한 거거든요. 레벨이 과도하게 커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게인을 조절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쓰라고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장비들을 연결하려면 사실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케이블이 혈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사람도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오잖아요. 막 소리들이 이제 케이블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소리들도 똑같이 지직거리거나 뭐 이제 소리들이 하나씩 뭔가 안 나오기 시작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런 아날로그 케이블들이 있고요. 얘는 전기 케이블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마이크 오디오 케이블, 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또 사심 케이블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멀티 케이블이 있죠. 여러 가지 하나의 뭉탱이로 이렇게 와가지고 다 꽂히게 되는. 그리고 이런 요즘에는 디지털 케이블들 많이 쓰는데 이렇게 광으로 오디오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케이블은 이제 랜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할 때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들의 끝단에는 커넥터가 들어가는데 커넥터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뭐 좀 이해가 어려우시고 또 외우기 어려우시니까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는 게 이 XLR이라는 마이크 케이블, 마이크 커넥터, 그 다음에 이렇게 TRS, TS라고 불리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얘를 그냥 현업에서는 뭐 55라고도 쓰는데 55라는 그 말의 기원이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뭐 제품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얘의 정확한 명칭은 쿼러 인치, 4분의 1인치 폰 플러그입니다. 얘는 옛날에 이게 그 아날로그 그 전화기 돌려 쓰는 전화기 칠 때 이런 단자들을 썼어요. 그래서 얘가 왜 TRS냐면 이 위에 이 금색 총알같이 생긴 이 부분을 TV라고 얘기하고 여기 아래 하단을
슬리브라고 얘기합니다. 접지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중간을 반지라고 해서 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스마트폰 옛날에 쓰시던 분들은 유선 이어폰 쓰면 저기 중간에 마디가 두 개가 있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TRRS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나가 이제 이 이어폰도 쓰는데 마이크도 붙어 있어서 그때는 핀이 4개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TRS, TS.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렇게 케이블 요청할 때 그냥 뭐 TS 케이블 주세요, TRS 케이블 주세요 하면은 이런 케이블을 갖고 오고 저게 이제 6.35mm예요. 정확한 규격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어폰 단자에 들어가는 이런 조그만한 이어폰 케이블은 3.5mm입니다. 그래서 쿼터 인치 혹은 뭐 6.35mm라고 했는데 현업에서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시간이 복잡하니까 그냥 TRS 케이블 주세요, 뭐 TS 케이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이 XLR이라는 이게 이름이 현업에서는 캐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캐논이라는 게 왜 있냐면은 캐논 ITT라는 회사에서 옛날에 만들었어요. 네, 그 뭐 이게 고유 명사처럼 돼버린 건데 그래서 캐논이라는 것도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서도 이걸 캐논 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국제적인 용어인가 했는데 요즘에 현업에서는 이게 많이 정리가 돼서 XL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XLR이냐면 처음에 나온 저 커넥터 시리즈 이름이 X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제 이 L이라는 중간에 보면 여기는 보면 앞놈 쪽이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눌리는 벌새가 있죠. 얘가 레치거든요. 이게 앞자가 L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방수를 위해서 이 안쪽에 고무 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X 시리즈에 레치가 들어가고 러버 R이 들어가서 XL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제일 많이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이제 그 커넥터 종류들이 여기 보는 스피콘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도 파워앰프랑 스피커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 이런 스피콘이라는 커넥터를 통해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을 통해 전송하는 옵티컬 콘이라는 게 있고요. 이더콘 이거는 그냥 이제 이더넷 케이블에 하우징을 씌워놓은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저기 크게 다른 게 없고 이제 이 스피콘이랑 비슷한 파워콘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보통 파란색이거나 하얀색인데 음향 앰프로 확성되는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희도 찬양팀 후배들이 잘못 안 껴진다고 돌리고 있는데 안 껴집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좀 분리를 하고 계시면 되고 이런 IEC라고 불리는 규격의 전원 커넥터들이 있고 얘네들은 조금 더 고용량의 전원기를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음향학교 저도 14년 전에 여기를 처음 학생으로 왔었는데 그때 사실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현업에서 보는데 이거 뭐냐. 그래서 제가 그 박경매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게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르그랑이라는 회사예요. 아까처럼 캐논 ITT라는 회사의 고유명사 캐논이 된 것처럼 얘도 그냥 르그랑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의 전원 커넥터. 그래서 현업에선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아니면 캠락이라는 여러 개 이제 그 3상 4선 전기를 따로 끌 때는 개별 캠락이라는 전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이제 멀티 커넥터. 아까 여러 다발로 나오는 이 오디오 신호를 체결할 때 쓰는 커넥터인데 옛날에 이 까나레 이런 멀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현업에서는 이 까나레가 이제 여러 채널이 접지를 공유하는 문제 때문에 LK라는 이게 산업용 그 전쟁 물자 만드는 이런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사용 이런 플러그를 오디오 쪽에서 요즘 신호를 채용을 해서 저희 그 예술연단 극장에서는 요즘 거의 대부분 LK라는 커넥터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땜하기 진짜 힘들어요. 제 손가락으로는 손 몇 번 지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음향 기초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